남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사이코패스. 운동원을 보면 사실 주저함이 없고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 성향. 네. 정남규 같은 사이코패스에 탄생하는데 좀 일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야, 정말 너무 환대를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야, 이게 케이크까지 저는 어디서 소품으로 쓰던 거 가져온 줄 알았는데 진짜 꼬꼬멘터리 2 MC 조정식. 뭐 여기만 쓱쓱 지으면서 계속 재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꼬꼬멘터리 시즌2를 맡은 MC 조정식입니다. 꼬꼬멘터리 말 그대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코멘터리. 각기 다른 전문 분야의 코멘트 친구와 함께 꼬꼬무에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서 궁금한 점에 우리가 꼬리를 부어서 폭넓은 이야기를 함께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할 코멘트 친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의학계 아이돌 오진승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랑은 그 달리에 좀 아픈 기억 아니 우리끼리는 이렇게 꼬꼬멘터리 다시 불러주시니까 한번 이거 200만 300만 가볼까? 그럼요. 이런 마음으로 사실 오긴 왔습니다. 자, 꼬꼬멘터리 시즌2 첫 번째 이야기,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달리 채널 꼬꼬무 조회수 1위 꼬꼬무 두 번째 시즌 정남규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년간 야산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의 피살 강화. 숨졌습니다. 서울을 공포에 떨게 한 서울 서남부 지역 서남부 지역에서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서남부 지역 연쇄살인 사건. 얘가 연쇄살인범이구나. 20년 전. 이름은 정남 기억나요, 저. 규. 살인에 있어서는 1인자가 되고 싶어. 살인을 하고 나면 정신이 맑아졌어요. 만족감이 느껴지고 우울함도 사라졌어요. 이게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인 거야.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수감 중이던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죽일 수 없으니까, 또 살인에 중독돼 있으니까 스스로를 살인한 게 아닌가. 죄책감에 자살을 한 게 아니라 어때요? 그 정남규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예,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뉴스에서도 방금 나왔지만 네. 2000년 초반에 정남규 사건을 비롯해서 수많은 연쇄살인범들이 좀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강호순, 유영철 맞아요. 다들 이 시기에 나타났는데 VCR도 나왔지만 이런 범죄자들을 좀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사이코패스. 맞아요. 어느 정도로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어떤 특징? 특성? 약간 예. 공감 능력이 없고 없고.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짓을 막 일삼고. 그렇죠. 영화나 드라마에선 좀 사이코패스라는 범죄자를 좀 무모하거나 극적으로 그리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행동과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이제 섞여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쩌면 이 공간에도 있을 수 있죠. 사이코패스를 정의하자면 일단 이분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고 생각하는 이타심이 부족해요, 사실은. 정남규를 보면 살인을 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한 게 좀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뭐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감정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좀 자기중심적. 이기적이고. 맞습니다. 정남규 편을 보면서도 진짜 제일 소름 끼쳤던 거는 그 차에 이송되면서 웃어요. 막 그러는데 와, 얘 진짜 정말 죄책감이라는 게 전혀 없구나.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전혀 사과도 하지 않고 맞아. 정말 떳떳하게. 그래서 흔히 이제 사이코패스를 우리가 지칭할 때는 이제 좀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들을 주로 사이코패스로 많이 칭하는 거고요. 어때요? 이 사이코패스들은 선천적인 영향이 커요? 아니면 어떤 환경, 후천적인 영향이 더 큰 거예요? 보통 이제 선천적인 기질이 한 60, 그리고 후천적인 게 뭐 40, 뭐 물론 비율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사람의 성격이 형성될 때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선천적인 원인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하는 전두엽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 공격성이 좀 드러난다. 전두엽 쪽이 조금 중요하다는 말씀. 그러면은 그냥 전두엽에 이상이 없다가 전두엽에 만약에 뭐 손상을 당하거나 그러면 갑자기 맞습니다. 그런 성향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의대 다닐 때 저희가 이거 교수님께 강의를 듣고 저희끼리 막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의대생 때. 그러니까 1848년에 미국의 철도 건설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네.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폭발 사고가 나면서 철근이 얼굴을 간통한 거예요. 왼쪽 뺨을 뚫고 여기 전두엽을 뚫고. 아 진짜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성격이 180도 좀 달라졌다. 좀 공격적인 모습이나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이게 전두엽 손상이 돼서 좀 성격이 바뀐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친구들끼리 막 얘기한 게 이게 철근이 여기 뚫고 있으면 나라도 좀 짜증이 너무 절망적이고 예. 전두엽 손상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나라도 이게 성격이 바뀌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뭐 MRI 연구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전두엽 기능의 어떤 그 공격성 여부를 또 확실히 봤으니까 예. 그러면은 전두엽이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르다거나 이렇게 사이코패스적인 뇌를 가지면 무조건 범죄자가 되냐? 이거는 근데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던 걸로 들어봤을 땐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제 뭐 후천적인 원인도 아까 있으니까 생애 초기에 부모와의 어떤 애착관계가 중요한데 이제 애착이라는 거는 부모 혹은 타인과 맺는 친밀한 정서관계를 의미하거든요. 네. 이 애착을 통해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감도 쌓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좀 공감하고 이런 능력들을 키워가는데 생애 초기에 맺는 애착관계는 사실 부모와의 관계거든요. 그때 뭐 적절한 애착관계 형성이 좀 안 됐다거나 부모의 어떤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태도, 학대 등이 사실은 후천적인 원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고요. 사실 어린 시절부터 좀 지속적인 폭력에 좀 노출이 되면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고 여기에 해결 방식이 좀 폭력밖에 없다는 그런 것들이 학습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후천적인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꼬꼬모를 보면서 정남규도 어린 시절에 좀 가정폭력도 좀 당하고 친구들과 이렇게 교우 관계도 좀 안 좋고 심지어 여러 낯선 남성들에게 성폭행도 좀 당했던 그러니까 이런 성적 트라우마도 있었던 사람이라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후천적인 부분도 정남규 같은 사이코패스에 탄생하는데 좀 일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뭐 이게 정당화할 일도 아니고 맞아요. 이제 본인이 안 좋은 환경에 있었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아닌 것 같은 게 맞아요. 그렇게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너무 마음이 따뜻하게 잘 자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혹시 넷플릭스 더글로리 보셨나요? 아 너무 좋아요. 네. 더글로리 문동은 어린 시절 보면 뭐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을 못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좀 난리잖아요. 네. 엄마가 거의 최고의 빌런인 것 같다는 생각이 오히려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보면서 들었는데 근데 문동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론 저도 이 복수하는 모습을 사이다로 느끼면서 봤지만 이 복수의 대상자들한테 복수를 하는 걸 보면 사실 주저함이 없고 좀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 성향이. 혜정이가 거기 절에서 막 무릎 꿇고 막 이러는데도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어요. 물론 당연히 화난 건 이해하지만 그리고 신나. 맞아. 나 지금 신나 이러잖아. 파이팅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사이코패스 성향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공격성이 불특정 다수에게만 향하진 않았고 자신을 괴롭힌 사람한테 제한적으로 향했던 문동은을 봤을 때는 그래도 문동은이 힘든 와중에 보건교사님이 또 도와줬고 현남 이모 또 멋있는 우리 칼잡이 주여정 뭐 이런 분들이 문동은의 어떤 심리적 안정기지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좀 어렵네요 단어가. 심리적 안정기지. 예. 존 벌비라는 애착이론 대가가 만든 개념인데 네. 쉽게 말하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조정식 아나운서에겐 안정기지가 누구죠? 뭐 가족이죠. 맞아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도 될 수 있고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안정기지를 뭐 우리가 히말라야 같은 거 등반할 때 뭐 굉장히 위험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 베이스 캠프는 되게 안전하고 따뜻하고 이런 곳이라는 거죠. 내가 밖에서 힘들 때 들어가서 좀 쉴 수 있는 이런 공간? 집 같은 공간, 집 같은 사람. 그쵸. 심리적인 안정기지가 좀 있어야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문동은한테는 그런 심리적 안정기지가 저는 그래도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문동은은 복수를 끝내고 삶의 목표를 잃고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맞아요. 했잖아요. 그렇지만 주여정이라는 안정기지 때문에 또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찾았고 그러는 동시에 또 내가 주여정의 안정기지가 또 되어준 내가 안정기지를 갖고 있으면 또 나는 또 누군가의 안정기지가 돼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안정기지가 진짜 중요한 거네요. 정말요. 뭐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살인자들에게는 그런 안정기지가 제가 봤을 때는 없지 않았을까.
정남규 사건도 그렇고 좀 약간 2000년대 초반에 연쇄살인마들 막 이런 사건들이 정말 많았었던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 시기적인 어떤 그 특징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연쇄살인마, 사이코패스가 좀 많이 등장한 게 급격한 사회 변화 네. 가장 큰 이유를 꼽는데 1990년대 후반에 IMF 경제 위기가 있으면서 대량 해고, 뭐 취업난들이 좀 발생하면서 좀 사회적으로 양극화도 좀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안전망이 좀 붕괴돼서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 적개심 이런 경우가 많고 더불어서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꾸준히 이렇게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뭐 이혼율뿐만 아니라 뭐 핵가족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좀 가족 간의 연대감도 좀 안전기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거시적인 사회적 상황도 사람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아마 전 국민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끼는 현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이런 예만 들어봐도 이런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개인의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도 좀 이런 사이코패스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좀 미리 예방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회적 차원으로는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진짜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 등을 통해서 이제 좀 힘들어하는 아동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보호하고 좀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좀 극복하고 잘 성장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심한 우울증이나 알코올 사용 장애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는 본인 의도와 달리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이제 처벌 쪽으로만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데 또 그분들 다시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개인의 정신 건강은 그냥 개인이 알아서 챙겨 이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좀 특히 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좀 갖췄으면 좋겠고 또 워낙 우리나라는 지금 정신과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아직 높잖아요. 좀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정신 약간 뭐 마음병원, 마음병원, 마음의학과 예쁘게 한번 건의를 해봐야겠네 학회에. 어쨌든 이런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 선천적인 부분도 있지만 후천적인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피해자를 도우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가해자가 되는 것들을 좀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사실 드는데 당연히 뭐 지금도 너무 속상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연쇄살인 사건은 좀 줄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정말. 예. 네. 또 오히려 사람들이 예전보다 이런 연쇄살인 사건이나 어떤 범죄 사건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예. 그래서 사실 이 정남규 사건 같은 경우에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기도 했고 범죄 사건, 특히 뭐 연쇄살인 이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가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걱정돼서 오시기도 하고 자기가 자꾸 범죄 다큐 많이 보는데 그게 흥미 있고 범죄 영화 좋아하고 자기 사이코패스 성향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저도 좀 그런 생각하죠. 저는 좀비물을 그렇게 좋아해요. 나 왜 이 잔인한 걸 좋아하지?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오히려 이제 일반인들은 정남규 같은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지? 저런 말을 하지? 수일이나 막 그런 마음이 막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사실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궁금하냐면 우리 인간은 잘 모르는 미지의 것은 더 무서워요. 조금이라도 이거에 대한 정보가 생기면 좀 덜 무섭고 좀 이거를 그래도 자기가 어떤 식으로 미지의 것을 좀 규정짓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사이코패스들은 자기가 사이코패스일 것 같아요 하고 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아예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요.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북유럽 국가들에서 추리 소설이랑 스릴러가 잘 된대요. 거기 좀 약간 범죄가 낮은 곳 아니에요? 낮죠. 복지가 뛰어나고 네. 되게 의외잖아요. 그러네요. 어쨌든 이런 범죄 다큐라는 게 가해자의 잔혹성, 자극적인 것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은 왜 벌어졌을까? 공권력이나 주변의 어떤 대처들은 적절했을까?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나?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좀 그리거든요. 이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제시를 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분들이 이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다고요. 전 좀 생각이 달라요. 그래요? 바이킹의 후예이기 때문이죠. 거기가 지금 복지국가지만 원래 그
아까도 선천적인 게 크다면서요. 속에 DNA에 혹시 그 막 배를 타고 나가서 막 새로운 그 대륙을 개척하고 막 약탈하고 이거는 인류학자를 한번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내 말이 좀 더 일리가 있지 않아? 어마어마했다고 옛날에는 바이킹. 어쨌든 정치학 의사로서는 네. 이제 뭐 북유럽 국가분들이 이제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사회에 관심이 많고 정치에도 참여도가 높고 하니까 또 이런 부분에 또 관심을 갖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서 그러게 저 좋은 면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은 예. 게 이렇게 범죄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범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맞아요. 보면 언젠가 이제 좀 범죄 없는 세상을 마주할 날이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맞아요. 자, 오늘 뭐 광남규 사건에 대해서 코멘터리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야기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내 주변을 우리가 좀 더 돌아보고 예. 좀 많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한다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범죄율도 낮추고 이런 살인마가 우리 사회에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안전기지가 또 되어주면 또 그 사람은 또 나의 안전기지가 또 되어줄 수 있고 선순환이 선순환. 그럴 것 같아요. 악순환의 고리를 선순환의 고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오늘 뭐 첫 번째 게스트로 함께 하셨는데 예. 출연 소감 저는 뭐 너무 즐거웠고 네. 이게 또 천일야화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라비안 나이트. 네네네. 이제 뭐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하루에 한 가지씩 재밌는 얘기를 좀 풀어해서 천일 동안을 거쳤던 것처럼 몇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요? 뭐 다 하세요. 아니요. 하나씩만 풀려고. 몇 개 정도 있어요? 뭐 계속 천하하면 천하 만들죠. 달리에 또 뭐 정신과 의사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는 달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달리의 안전기지가 좀 되고 싶어요. 자, 좋습니다. 오늘 오진승 정신과 전문의와 첫 번째 시간 함께 했고요. 다음 꼬꼬멘터리 또 더 궁금한 코멘트로 찾아뵙고 또 오진승 선생님도 저희가 꼭 다시 예. 빠른 시일에 빠른 시일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